그런데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코를 고는 분들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강아지 망신을 당하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 따라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시면 내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게 돼요. 아셨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따라하시니까 이거 제목부터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올바른 선택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 치료기가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관절염 환자가 굉장히 많지만 이분들이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절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관절염이라는 것은 연골의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나이가 들어서 관절에 염증이 뭐가 생겼다고요? 이걸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치료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연골이 재생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 의학적 수준으로 통증을 치료하고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의학적 관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길게 써놨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평생 약 드세요 이 뜻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관절염 약 먹으면 연골 생겨요? 그걸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근데 이 통증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통증이 아니라 염증으로 인한 통증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근육통하고 다른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골이 꽉꽉 차 있어도 아프면 환자고요. 연골이 없는데 안 아프면 환자 아닙니다. 지금 손흥민도 연골 상태가 좋지 않아요? 손흥민 선수는 관절염 환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뛰어다니니까. 맞죠?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나파를 잘 전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리해드리자면 관절염 치료라는 것은 결국 관절염 뭐를 치료한다? 근데 이 통증의 원인은 뭐다? 아니 어떻게 보면 처음 강의 들으셨는데 이렇게 금방금방 아셨습니까? 수준들이 진짜 높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좀 더 수준이 높게 강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괜찮아요? 네. 어려운 말 좀 써도 되나요? 네. 여기 수준이 딱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관절염은 근육통이랑은 관련이 없는 병입니다. 그리고 연골하고도 관련이 없습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염증이랑 관련이 있다. 이거 오늘 알고만 가셔도 여러분들 사업은 아마 굉장히 점프업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헷갈리실까봐 좀 제가 농담으로 몇 가지 알려드릴 텐데 혹시 왼쪽에 있는 할머니 이름 아세요? 네, 틀렸습니다. 손담비입니다. 오른쪽 할머니는요? 네, 김태인입니다. 할머니라고 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들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김태희가 다섯 같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무릎이 아프대요. 70 먹은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떠오르는 게 뭐죠? 관절염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손담비 할머니는 며칠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동네 할아버지들이랑 치약상 갔다 온 이후부터 아픈 거야. 자, 이걸 우리는 근육통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쓰는 게 뭐죠?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들어보셨죠? 세라젬 이렇게 바디 브랜드 뭐 있잖아요. 주물러주고 두들겨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 이걸 우리는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즉 이런 손담비 할머니들이 쓰는 게 의료기기예요. 그런데 김태 할머니는 이미 5년 전부터 아팠습니다. 꾸준히. 즉 관절염 환자입니다. 자, 문제는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원인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자, 김태희 할머니는 근육이 뭉친 거고 손담비 할머니는 염증이었던 거예요. 원인이 다르죠? 그러니 김태희 할머니한테 의료기를 갖다 댔으니 낫겠냐는 말이에요. 안 낫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를 전달하다 보면 우리 집에 치료기 잔뜩 있어 이런 얘기 합니다. 어떤 치료기가 있을까요? 이런 거. 뭐 원적외선기, 조합장기, 보충파장, 세라지 의료기, 바디 프렌드, LED 의료기. 이거 치료기인가요? 아니, 일반 의료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분들이니까 지금부터 법정 용어만 제가 쓰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용 목적. 모든 의료기에는 사용 목적이라고 해서 허가 내용이 명기가 딱 돼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준다. 세라젬 의료기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척추 추간판 탈출증 치료에 도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쪽 말로 껄쩍지근하죠 말이. 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만나실 라파사옹이 알까에는 아주 명확하게 써 있어요. 그냥 깔끔해요.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주 깔끔하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파사옹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그래서 치료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김태희 할머니 같은 환자가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일반 의료기를 써야 됩니까? 라파를 써야 됩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뭘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냥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확신차게 전달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을 내드렸는데 제가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지 지금부터 라파사옹의 스토리와 어떤 제가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있는 근거들을 지금부터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골프 모임을 갔는데요. 제가 이제 연대를 갔는데 그 대학원에서 이렇게 골프 모임을 갔는데 앞에 굉장히 유명한 그 김영찬 교수라고 막힌 이 대가요. 이렇게 있는데 저한테 잘 모르니까 꼭 물어보면 뭐예요? 천만에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지 않나요? 뭐 밥 먹었어?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같이 왔는데 밥자리에 밥 먹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네, 저는 연세대학병원 교수와 아산재단병원 의대 교수가 공동 개발한 관절염 치료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게 아니라 옆 테이블에 있는 분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냥 관절염 치료기입니다 아니라 누가 개발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라파사옹이는 물론 제가 개발한 것도 맞지만 저는 빼셔도 돼요.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저는 빠시고 우리 개인 실력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연대병원의 강 교수님, 그 다음에 아산병원의 우리 김 교수님이 공동 개발을 저랑 같이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연대병원의 강 교수님이 이제 특허까지만 냈을 때 저를 만났고 제가 이제 투자를 시작하기 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의사로서 환자를 만나면 너무 안타까웠대요. 왜냐? 약을 먹여야 되는데 약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약을 안 먹고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거를 고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랩상에, 즉 실험실에 이렇게 이제 의료기를 하나 만들려고 준비를 했던 거예요. 이제 저를 보여줬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만들어졌다고 이게 치료기로 막 돼갖고 시판될 수 있나요? 안 돼요. 바로 식약처로부터 이걸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분이 이제 약과의 비교를 해서 약보다도 효과가 좋다는 거를 한번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어려운 내용인지 모르고 그걸 한번 해보죠.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하고 이제 연구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알려준 내용이 뭐냐면 교수님 두 분이 저출력 레이저에 대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저출력 레이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레이저 그러면 로봇 태권브이가 발사하는 거.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레이저 아시죠? 모르세요? 연식이 되신 분들은 마징가 제트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걔가 쏘는 게 레이저잖아요. 좀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주 쉬운 말로 써 있더라고요. 이렇게 전기적 에너지를 과학적 에너지로 변화시킨 물리적 성질을 가진 빛. 말이 쉽죠? 쉽게 뭐가 쉬워요? 오랜만에 살펴보겠지. 자, 쉽게 말하면 빛인데 때려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때려주는 빛인데 의학계에서는 이거를 강하게 때릴 수도 있고 약하게 때릴 수도 있대요. 용도에 따라서. 자, 강하게 때리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고출력 레이저입니다. 약하게 때리면. 그리고 우리는 약하게 때리는 레이저예요. 그러면 이게 좋아 저게 좋아가 아니라 용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정해보셨죠? 백내장 수술 해보신 분들 계시죠? 라식 수술 해봤죠? 그때 쓰는 게 고출력 레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저출력 레이저를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있고요. 자극을 통해 환자를 치료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자극이란 말이 한자로 보면 찌를 자에 찬 기자. 자,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침입니다. 침. 그래서 저출력 레이저로 우리 몸을 치료한다는 것은 침으로 치료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일명 저출력 레이저를 안 아픈 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침? 이해되셨죠?
자, 그런 원리로 라파사오니가 치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왜 저희가 의료용 저출력 레이저에 관심을 갖게 됐냐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4, 50년 전부터 전 세계 의학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제학술 논문이 3,000편이 넘고요. 염증 관련을 치료했다는 사례가 뭐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어디 이제 저출력 레이저 장비를 보러 갔더니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데 일반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했더니 아주 큰 단점이 있대요.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너무 비싼 거야. 너무 비싸니까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레이저는 하나에 한 10만 원 합니다. 얼마요? 10만 원 정도 했고 제가 여수에 있는 모 병원에 큰 병원에 가봤더니 그 장비가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20 몇 년 전에 한 5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집에서 쓸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화가 되지 않았고 일반 로컬 의원에서도 그걸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처에다가 자 이렇게 저희가 개발을 하겠습니다라고 신고를 했더니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추면 허가를 내주겠대요. 첫 번째 저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써야 되니까. 두 번째 작아야 된대요. 여기까지 좋았어. 근데 세 번째가 문제가 뭐냐면 작고 저렴한데 효과는 5천만 원짜리 장비랑 똑같아야 된대요. 자, 눈치가 빠른 분들은 빨리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 안 내주겠다는 얘기. 저런데 보기와 달리 눈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연구가 시작된 거야. 그렇게 6, 7년 걸렸어요. 돈만 50억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온 게 라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해서 한 6, 7년 만에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라파소. 여기는 지금 레이저가 몇 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402개가 들어갔어요. 몇 개요? 여기 반도체가 몇 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402개가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반도체 몇 개 쓰는지 아세요? 100개 씁니다. 라파 몇 개 써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뭐 120만 원이나 160만 원이 이건 사실은 의미도 없는 가격입니다. 아직 제가 신수가 훤해지지 않았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사실 이거는 법적인 기준 때문에 이 가격이지 아마 이 가격은 정부에서도 얘기를 해요.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도체 가격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여기 몇 개 쓰고 있다고요? 402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알파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예전 반도체를 씁니다. 2022년, 23년도 반도체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그때 대란이 일어났을 때 미리 준비해놨고요. 이제 끝나서 알파부터는 2025년 따끈따끈한 신형 반도체를 쓰면 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걸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못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새겨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저희는 반도체 몇 개 썼다고요? 핸드폰을 몇 개 쓴다고요? 혹시라도 누가 왜 이렇게 비싸 그러면 딱 비교해 주시면 그걸로 한마디로 끝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레이저를 몇 개 썼다고요? 402개 썼는데 여기에 특수한 말이 써있는 게 뭐냐면 사실 레이저는 열이 나면 안 돼요. 왜 핸드폰도 열나서 터지고 막 이러잖아요. 혹시 저희 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터지든가요? 근데 열이 나죠. 그래서 이건 열이라고 하지 않고 저도 그때는 열이라고 했더니 교수님들이 저한테 뭐랬냐면 이건 열이 아니라 열 파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열은 뭐고 열 파장이 뭡니까? 그랬더니 열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근육을 풀어주는 거고 열 파장은 때려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열 자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파서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402개의 침과 402개의 뜸으로 우리 몸을 치료합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돼요. 아셨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402개의 침과 402개의 뜸으로 누굴 치료해요? 우리 몸을 치료하고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아시는 한의사들한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가 비용이 없고 쓰시다가 손자 며느리한테 물려주셔도 됩니다. 어떤 분이
18년, 19년 된 제품을 AS 요청했어요. 처음 온 거야. 근데 AS 온 걸 보니까 백골이 진토됐어. 하얗습니다. 그때 갈색이었는데 제품이 하도 만져서 그 주변에 도색이 벗겨진 거예요. 너무나 제가 감사해서 AS 해서 그 제품 그대로 드리고 새 제품도 하나 다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제가 억지로 보낸 줄 알고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보냈냐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아니 저희 대표님이 너무 감사해서 선물로 드린 거냐 했더니 갑자기 또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놀라셨겠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AS를 하셨대요. AS 비용 13,0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보장이 없어요. 제대로만 쓰시면 갖다 집어 던지고 막 강아지를 오줌 싸고 이러지만 않으면 그냥 막 쓰셔도 좋은 게 나빠서. 아셨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치료가 된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 오늘 동철 어머니 오셨어요? 영재 엄마는? 영재 엄마는 우리 외할머니입니다. 순동이 엄마는 안 오셨죠? 자, 예를 들면 내 주변에 이 사람 저 사람이 뭘 썼더니 좋아졌더라. 이거를 많은 분들이 치료가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언니 미장원 원장님도 좋아졌어. 그 언니 써봐 이거 치료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수준이 높으니까 그렇게 안 하겠지만 다른 분들은 영업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하지는 않을 거야. 알아서 새겨 들으십시오. 이게 다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왜 라파사공인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성공을 하냐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은 바로 임상시험을 거쳤다는 겁니다. 단군 이래 최초로 관절염 치료비로 시각처로부터 승인한 임상시험을 한 거예요. 언제부터요? 단군 이래 최초로. 선덕 여왕 때도 안 했어요. 진흥왕 때도 안 했어요. 신라 시대잖아요. 거풍왕 때도 못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번에 단군 이래 최초.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내용을 보여드립니다. 실관절 케이스 관절염 문제의 치료 유효성 및 비슷해서 소형체 대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있습니다. 말은 길고 어렵지만 간단해요. 정말 관절염이 치료되느냐, 두 번째 약을 대신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임상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기간은 딱 2달만 해본 거예요. 정말 2달 동안 얼마나 치료가 잘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2달. 관절염이 2달 안에 치료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2달만 해보는 거야. 어느 정도인지. 자, 그리고 아산병원과 연대병원을 사라고 법에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뉴만 학회 기준을 충족시키고 방사선업적으로 2, 3, 4기 124던 환자. 참 말들이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못 살 것 같은 중증 환자를 이제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결론이잖아요, 결론. 연세대병원을 기준으로 하고 계단 오르내릴 때를 기준으로 하는데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바로 시각처 마크가 들어가죠. 이유로 뭘까요? 바로 시각처가 공인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죠. 라파는 모든 게 다 법적으로 다 인정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30이라는 숫자가 제가 빵 띄워지면 100명 중에 30명이 치료됐다는 얘기예요. 몇 달 안에? 40이 써 있습니다. 100명 중에 이걸 유식한 용어로 40%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니까 라파를 쓰신 분들이 치료하신 분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 치료됐는지는 국가가 발표한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한번 알려드릴게요. 시작. 고맙습니다. 9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6명이 치료가 됐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표를 한 겁니다.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높게 나와서. 그렇죠? 이게 라파사공의 객관적 근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약과의 비교를 했어요. 62명은 약을 먹고 62명은 라파를 썼는데 처음에 누가 좋았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약은 진통효과이기 때문에 처음엔 약이 좋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니까 약보다도 치료가 잘 됐다고 시각처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 대목은 광고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가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받아놨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라파를 전달하면 그 2달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얘기하는 거예요. 100명 중에 96명이 치료됩니다. 뭐라고요?
치료돼요. 뭐 될지도 몰라, 뭐 도움이 될 거가 아니라 치료됩니다. 네.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도 되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국가가 지는 거죠. 맞죠? 본인들이 해줬으니까. 얼마나 속 편해. 난 전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약과에 비교했을 때도 2달 뒤에는 약을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96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환자들에게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업에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의 디딤돌. 맞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사업하고는 전혀 결이 달라지는 겁니다. 먹어봐, 해봐, 써봐, 뭐 이래봐, 저래봐 이게 아니라 치료돼! 왜? 대한민국 정부에서 100명 중에 96명이 치료됐다고 인정했어. 이런 말을 의사들 앞에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장 앞에 가서도 얘기해도 되고요. 동네 파출소 앞에 가서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소 앞에 가서도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라파의 강력한 힘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최초로 관절염 치료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언제 허가를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물론 처음 보신 분들은 신제품인 줄 알겠지만 몇 년도 받았습니까? 2004년도. 2004년은 굉장히 슬픈 날이에요. 왜냐면 우리 누뚱이가 태어나는 해거든요. 아들이 태어난 날입니다. 왜 슬프냐? 그 아들이 지금 논산훈련소에 있어요. 지금. 저희 큰딸은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늦둥이가 이제 지금 논산훈련소 3주째 6월 9일날 입대했습니다. 7월 15일날 면회 갈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의 세월이에요. 이게 짧습니까? 이게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효과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서 벌써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벌써 품절이 되잖아요. 아직도. 그렇죠? 이게 나빠서 이게 바로 오피셜한 결과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품명은 정확하게 의료용 레이저 조사입니다. 의료용 일사기. 자, 그리고 모델명은 나파성이 이제 알파로 이제 신제품을 만드시면 따끈따끈한 2025년 신형 반도체가 들어간 알파가 여러분들 이제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기는 총 4개 등급이 나옵니다. 몇 개? 1, 2, 3, 4 등급으로 나오는데 1등급은 뭐냐면 국내 대리vendor 바짝고 핀셋. 요게 2등급이고요. 2등급은 뭐 세라지 의료기, 무슨 의료기, 무슨 의료기, 뭐 바디프렌드 의료기 이런 거 있잖아요. 원진기 선기. 이건 싹 다 2등급입니다. 3등급은 치료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3등급이 주는데 이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사용 목적. 아까 우리가 배웠죠? 법적인 허가 내용입니다. 자, 우리 세련되고 멋있고 아름다우시고 성공하신 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명확하죠? 나파사고의 허가 내용이 이거예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나타나는 통증. 원인이 뭐였죠? 염증을 완화시켜 어떻게 한다? 치료한다. 이게 바로 나파사고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그래서 치료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법적으로 치료기는 없습니다.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그래서 나파사고의 알파를 치료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나요? 자,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의료 정비들이 개발이 됐는데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문턱을 얻지 못해서 병원에 공급을 못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나파사고의 알파는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에서 공식 문서, 저는 공식적인 거 아니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공식 문서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현재 의사들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병원에 절대 영업하지 않습니다.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다 연락이 옵니다. 왜? 그분들이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병원 장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주변에 어떤 의료기가 있는데 그거를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같이 쓰는 게 있나요?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티본 스테이크 사드릴게요. 아직까지 제가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라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환자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한 소스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업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라파사오이는 법적으로는
관절염 치료기다. 의학적으로는 염증 치료기다. 자, 무슨 얘기냐면 법적으로는 관절염만 치료해야 된대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모든 염증 관련 질환을 다 치료하고 있습니다. 좀 치사하죠? 네. 그러나 그게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알아서 잘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어디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낙타성이 알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의료이 아니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관절염 치료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네오라와 함께 라파성 알파를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꾸는 꿈은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한 건 아니고 우리 징기스칸 아저씨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을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뭘까요? 나는 사장이나 영철이 엄마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라파를 전달하는 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분을 치료해주는 거예요. 의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라이센스는 없지만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파를 전달하러 가는 길은 어디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왕진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내 사업은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맞죠? 맞죠? 자, 이 마음을 갖고 많은 환자에게 희망을 주는 이 멋진 의사들만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는 누구다? 근데 의사가 뭔지 알아야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근데 라파성 있으면 왜 좋아져요? 그랬더니 네, 그냥 꾸준히 쓰시면 됩니다. 이런 의사 같아요? 그런데요, 또 이 원리를 너무 길게 설명하면 짜증나. 기간이 어느 정도면 될까요? 설명하는 시간. 제가 해보니까 딱 30초야. 30초 넘어가면 짜증나. 그러니까 딱 30초만 설명하시면 돼요. 그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셨죠? 30초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3시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또 3시간 동안 원리 설명하면 또 짜증나죠? 딱 5분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렇죠. 결국 이 염증이 우리 몸에 퍼져서 암도 만들고 심장병도 만들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소리 없이 쌓여서 우리 몸의 질병을 갑자기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 병이 오는데 예고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염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염증은 왜 생길까요? 여러분들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데 순서 있나요? 여기서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더 관리를 물론 이제 하늘이 내려줄 운명이 있겠지만 누가 더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가는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걸 우리가 이제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의학적으로 풀어드리면 결국 염증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가시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해요. 사고 이런 거 빼고. 근데 왜 염증이 많아지냐? 거기 기준을 보니까 결국 혈액의 양이라는 얘기가 요즘 의학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혈액 순환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하위 단계고 제일 위에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제일 상위 단계로 가보면 혈액의 양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액의 양. 혹시 여러분들 입술은 어느 쪽이세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자, 이쪽이라면 혈액의 양이 부족한 거랍니다. 자, 손톱이 이쪽이라면 혈액의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혈액의 질과 양이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 이 그냥 방송에 나온 내용을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왜 혈액의 양은 줄어들까? 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액의 양은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심장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심장의 기능은 펌핑을 역할합니다. 펌핑.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12살짜리 심장이 튼튼할까요? 85세 어르신 심장이 좋을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거 질문할 내용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심장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혈액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은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포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세포는 혈액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혈액에서 영양분도 받고 산소도 공급을 받아요. 근데 혈액의 양이 줄어드니까 산소도 부족해지고 영양분도 부족해지니까 얘가 비리비리해지는 거야. 이걸 우리는 노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 세포가 비리비리해요. 그러면 비리비리한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겠죠?
계속 죽어서 얘가 쌓입니다. 어디 가서 쌓일까요? 낙골당 가서 쌓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쌓여서 이게 염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사전에 찾아보시면 죽은 세포의 찌꺼기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염증이 우리 몸에 꽉 차는 나이가 있죠? 그게 몇 살일까요? 그게 법적으로 40이라고 합니다. 40. 그래서 40이 되면 생애 건강검진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받아보신 적 있죠? 네. 바로 그거. 그럼 염증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근육을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무릎으로 물려가면 관절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로 가면, 좌우로 가면, 머리로 가면, 뇌하고 목에 물린 거예요. 탈모. 생각해보세요. 우리 나이가 들면 될수록 두피 근육이 약해지잖아요.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의 80%가 염증 때문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균형이 깨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병이 오는 이유는 결국 혈액의 양이 부족해서 염증이 늘어나서 병이 오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하려면, 염증을 줄이려면 결국 뭐를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출력 레이저를 쓰는 이유가 바로 혈액의 양을 늘리는, 즉 심장에 자극을 주는 건데, 이게 바로 침의 원리인 겁니다. 침술의 원리가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저출력 레이저를 무림호에 조사하게 되면 혈액의 양이 늘어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혈액의 양이 늘어나니까 우리 몸 세포에 영양분과 산소를 막 공급을 이제 많이 해줄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힘이 생기니까 염증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염증을 물리칠 수 있으니까 무릎에 있던 염증이 물리쳐지면 근육이 살아납니다. 위에 있는 염증이 물리쳐지니까 위가 살아나, 장이 살아나, 두피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탈모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 피부는 근육이 아니에요. 얘도 근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염증을 줄이고 세포가 활성화되면 이 피부 근육도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민증 한번 볼까요? 민증 한번 보시죠. 딱 봤는데 나보다 동생인 줄 알았는데 인사를 잘 안 해. 싸가지 없네. 알고 봤더니 10살 언니야. 이렇게 열받은 적이 있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10년, 20년 뒤에 내 얼굴은 바뀌는 겁니다. 그게 피부예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한갑인데 아직까지 잔주름이 안 생겨요. 저 생각보다 나이 많습니다. 우리 사위도 있어요. 사위는 지금 세브란스병 약사입니다. 저 그렇게 어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한결같이 20년을 아빠를 꾸준히 썼더니 특별히 배도 안 나오고 특별히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내 친구들 만나면 다 할아버지들이야. 피부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요. 왜 신기해 나도. 뭐 특별히 유난다는 것도 없어. 그냥 배가 나고 자는 것밖에 없어요. 아빠한테. 이게 뭐예요? 최소한 염증을 줄이는 거야.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쌓이는 걸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몸의 질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한의학에서 보면 균형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의사에 가면 내과, 외과, 소아과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한의학의 치료로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잡음으로 인해서 관절염도 치료되고 위도 치료되고 장도 치료되고 두피도 치료되고 피부도 치료되는 겁니다. 이게 한의학이에요. 그게 라파의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라파는 어느 한 군데 콕 집어서 좋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라파는 법적으로는 무슨 치료기다? 관절염 치료기인데 의학적으로는 염증 치료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수준이 높으시네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연골이 없으면 잘 걷는다 못 걷는다? 못 걷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9월 24일 날 KBS 뉴스에서 이렇게 연골이 없는 사람들이요 걸을 수 있대요. 왜냐? 이 주변에 따라볼까요? 근육이 발달이 되면 이렇게 된대요. 우리 하나 둘 셋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당겨진다는. 나중에 제가 간증집회 할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왼쪽 무릎에 연골이 아예 없어요. 없는데 라파를 쓰고 좋아져서 제가 이걸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골프도 치고 축구도 하고 다 합니다. 저는 연골 아예 99년도에 김성일 교수가 아산병원으로 수술했습니다. 저는 싹 다 긁어냈어요. 소아성 관절염 환자였어요. 운명 같은 얘기지. 나중에 이거 간증집회 때 해드릴게요. 이렇게 또 간증돼. 여기까지만 할게요. 허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디스크가 왜 걸릴까요? 그렇죠? 얘가 약하니까 밀도 나옵니다.
힘이 생기면 밀고 들어가.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서울대학교 임종 교수가 관절의 보장체는 뭐다? 근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정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저출력 레이저에 대한 논문이 한 3,000편 넘는다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 캐나다 히틀리 무슨 연구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출력 레이저는 침이다. 자, 그리고 나사에서도 어깨 허리 키우속도가 40% 빨랐다고 하고 있고요. 일본 효고의과대에서는 아토피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아토피는 피부병 아닙니다. 폐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애들 비염이 같이 옵니다. 폐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주변에 아토피 있다면. 이렇게 치료했고요.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서는 생리통 환자를 치료했다라는 결론이 났는데 제가 이 논문을 한번 자세히 봤어요. 생리통에 대한 저출력 레이저 무슨 치료? 또 침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저출력 레이저는 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한번 봤더니 생리통의 원인은 자궁 평활근의 혈류를 저하로 인한 기능 이상으로 발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배웠죠. 부위가 무릎이 아니라 자궁 쪽 근육의 혈류는 저하, 즉 혈액량이 부족해서 균형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생리통입니다. 그래서 생리통 환자들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저혈압 환자가 많고 다 그렇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임신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목사가 좀 작아요. 생리통 환자들이. 왜? 혈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균형이 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가 한 건 아니고 부산대학교 한 겁니다. 저출력 레이저를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21명을 임상했더니 놀랍게도 2주 안에 전원 다 치료가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염증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프다면 염증입니다. 당신이 아픈 이유는 다 염증 때문입니다. 이런 책도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한번 뒤집어 놨었죠. 노아의 종말이라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염증을 줄일 수 있냐. 이게 이제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얘기가 하버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라파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삼은 약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라파 사고를 통해서 침팀의 역할을 하고 우리 니우라도 조금 공감해주신 분들 있죠? 좋은 화장품 있죠? 같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병행해서. 그랬을 때 콜라보가 일어나면서 가장 슬기롭게 우리 몸을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어요? 나는 누구다? 되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뭐에 잘 써야지, 그렇죠? 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다리를 굽히고 쓰나요? 그러더라고요. 맨살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맨살. 맨살에 안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맨살에 쓰셔야 되고요. 사용 방법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엄마, 요게 자, 그리고 뭐야? 라파사오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가진단기라는 뭐야? 겁니다.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 첨단의 센서들이 쫙 깔려있어요. 반도체가 몇 개 들어가 있다고요? 409개에다가 여러 가지 센서들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서 저희가 뜯는 순간 안 됩니다. 그래서 AS를 인위적으로 뜯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처음에 그 왼쪽 동작을 누르면 얘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현재 온도부터 시작해서 45도까지 올라가요. 44, 45도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평소에 주무실 때 배가 주무실 때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냥 동작만 눌러. 어려워요? 뭐만 누른다? 끝! 이게 다예요. 자, 그런데 내가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 뭐 이런 데 쓸 때는 자동을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30이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 이때부터 좀 헷갈립니다. 자, 30이라는 숫자는 레이저 총 조사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레이저 총 조사 시간이 30분이에요. 자, 그런데 얘가 처음에는 29, 28, 27, 26, 1분 단위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줄어들다가 한 23초 왔어요. 예를 들면. 근데 갑자기 얘가 불이 탁 꺼지면서 22가 안 되는 거야. 5분이 지나서. 자, 이때는 뭐냐? 이 내부 온도가 45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타이머가 멈춥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다시 얘가 44도가, 내부 온도가 44도가 되면 카운트가 다시 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즉,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요, 염증이 많은 사람은 빨리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염증이 많은 사람은. 이걸 라파가 읽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레이저는 어쨌든 30분 조사하지만 중간 쉬는 시간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12시에 시작했는데 2시에 끝난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몇 시간 걸린 거야?
3시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럼 염증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처음 전달하거나 쓰신 분들이 이걸 꼭 확인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쓰시다 보면 점점 얘가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1시간 안쪽으로 들어와야 어느 정도 치료가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자가 진단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쓰시고 전달할 때도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동작 누르고 자동만 누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칙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실온에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주 이상 맨살에 쓰셔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사용 설명서 읽으셔야 돼요. 얘는 안마기가 아니에요. 뭐 우주파치, 의료기구, 저주파 이런 거 아닙니다. 병원 장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명서를 읽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파성기는 절대 뜨겁지 않습니다. 온열 삼복도에 있어도 뜨겁지 않아요. 뜨겁다고 느껴지신 분들은 심장이 극도로 약하신 분이에요. 허트, 이 심장이. 이분들은요 반드시 그 흰색 면 하나 깔고 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온화성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파사오기는 이렇게 더운 날 써도 땀이 안 납니다. 혹시 땀 나는 분 계세요? 그분들은 밸런스가 깨진 분들이에요. 덥고 춥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파 쓰기 제일 좋은 계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안 쓰시면 평생 써도 효과가 없어요. 지금 쓰셔서 완전히 몸의 밸런스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럼 나중에 춥다 덥다 소리가 별로 안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꼭 여름만 되면 처박아 놨다가 겨울에 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온열기가 아니에요. 아셨죠? 저기에 저 뒤에 세 분이 그렇게 쓰셔서. 그래서 땀이 안 나야 되는데 땀이 나는 분들도 역시 밸런스가 깨지십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할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쓰신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심장이 좀 약합니다. 뭐 정답은 아니지만 대답이 없네요. 이런 분들이 심장이 약하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따라볼까요? 그러려니 사용하면 보고 싶었는데. 알아서 치료된다. 보고 싶었는데. 이게 저희 아버지의 명언이에요. 이해되시죠? 조바심내지 마시고. 자, 그리고 저희는 침을 400기대를 맞기 때문에 명현 반응이 상당히 강하게 납니다. 막 아픈 데가 더 아파지고 욕 나올 정도로 아플 때가 있어요. 막 뒤집어지니까 몸이. 그럴 때는 중간에다가 조금씩 5분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달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의사답게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누구다? 누구다? 아셨죠?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강의 다 들으셨는데 어떻게 좀 내용이 기억나세요? 네. 기억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똑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아 맞다 저런 얘기 했었지 기억을 더듬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파사오기는 의료 레이저 400대 중에서 만성 염증을 치료하는데 그 중에 법적으로는 뭐를 치료한다? 관절염을 치료한다 했습니다. 근데 치료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100명 중에 96명이 치료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약을 대신할 수 있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근거로 대한민국 최초로 관절염 치료비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병원 장비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환자들에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다? 또한 저희가 왜 우리 몸에 병이 생길까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그렇죠? 그러면 세포가 감소하면서 염증이 늘어나고 그 결과 근육이 약해져서 질병이 온다. 그러면 균형이 깨진 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30초 안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라파 쓰면 왜 좋아져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라파를 쓰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 그러면 세포가 늘어나고 그 결과 염증이 줄어들어서 근육이 강화되고 질병이 줄어들어서 균형이 회복되는 거야.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아팠으면 왜 좋아져? 혈액의 양이 늘어나. 그래서 염증이 줄어들어서 치료되는 거야. 끝! 됐죠?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 나오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뉴랑 함께 성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써있습니까? 그동안 이게 많이 얘기하셨죠? 이게 아니라 저희는
저출혈경이죠. 즉 409개 통해서 치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따뜻하고 보조입니다. 보조. 뜸의 역할 보조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혈액순환이라는 말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적인 의료 계산은 얘기고 우리 뭐를 빌린다? 그러면 뭐가 줄어든다? 그 생각 보셨어요? 염증이 줄어든다. 그래서 몸이 치료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동안에는 이거 써봐, 막 해봐 이랬잖아요. 저희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객관적 근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달하실 때 세 가지만 듣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딱 얘기하면 환자들이 이렇게 해요. 치료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우리 주변에는 환자가 많아요. 나는 누구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잘못된 방법으로 돈만 까먹고 실망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잘 배우셨잖아요. 그걸 잘 정보를 정리해서 그분들은 치료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을 멋지게 거쳐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쉬었다가